행정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첫 수업 같은 경우면 뭐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이라 그러면 벌써 끝났는데요. 뭐 어차피 영상을 촬영하는 김에 한 10분 정도 행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그 등재학술지 한국행정사학회라는 학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200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간사를 맡기 시작해서 지금 13년째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뭐 간사라는 것은 이런 거죠. 뭐 행사를 좀 진행한다든가 다른 조직, 그 학술 단체의 어떤 대소사를 살림을 하는 이런 역할이 간사입니다. 간사인데요. 뭐 이 학술지라는 논문을 모집하고 이게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싶으면 그 논문을 등록한다고 해야죠. 다른 말로는 게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을 게재하는 이런 역할을 제가 또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보기 싫어도 한국 행정의 역사에 관련된 논문을 14년째를 보고 있어요. 이게 수많은 교수님들이 다 거쳐가고 또 여기에 흥미를 가지시고 평생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뭐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이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상천외하고 기발한 설마 저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읽어보면 말이 돼요. 논리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라는 영역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특수성이 있구나를 제가 아주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사실 행정사라는 과목이 개설된 대학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참 드문 과목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동양철학 그리고 한국의 고대 뭐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이때의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행정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한문이나 이런 것들을 능통하신 분들, 그리고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능통하셔가지고 비교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한국과 뭐 일본,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예전에 고문헌이라고 하죠. 고서를 좀 인용하셔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과 좀 이렇게 시대적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논문의 아주 독창성과 특수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분야고요. 뭐 요새 이제 좀 젊은 분들께서는 요새 배운 어떤 이론이나 방법을 가지고 예전의 현상을 한 번쯤 분석해보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영역은 반드시 동양의 옛날 것, 서양의 옛날 것 이렇게 아니라요. 우리 사자성어에 나오는 온고지신이라고 있죠. 그 옛것을 잘 보고 이제 앞날에 어떤 교훈으로 삼자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의 논문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행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부터 이걸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한국행정사학회라는 아주 독특한 학회에서 이제 1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고요. 딱 지난달, 한두 달 전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제가 모든 학문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주 독창적인 분야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수업에서 제가 또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난 이 행정사라는 수업 그냥 들었고 난 이거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이렇게 누군가와 옛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가끔씩 이게 이 행정사 이 분야를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이 분야는요. 그때 대화할 때 좀 편의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수업을 좀 듣고 다른 대학원 수업을, 다른 이제 과목의 수업을 듣거나 논문을 쓰실 때 또는 책을 읽으실 때 이게 그 맥락을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 현상이,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찾는 게 보통 우리가 대학원에서 배우는 공부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인과 결과보다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늘어뜨려서 보시면 어떤 게 있냐? 과거에? 야, 이게 지금 왜 이 사건, 왜 이게 있을까?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자,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역대 정부마다 뭐가 있었잖아요. 옛날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그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게 있고, 옛날에는 했다가 지금 없어진 게 있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을 파악하기가 좋아요. 이 수업을 여러분이 그냥 좀 관심 있게 보신다 보면은 다른 수업을 이해하는데 이제 맥락을 파악하는 게 좋다. 이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져 오는 거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역사와 맥락을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나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저 조직은 왜 생겼을까? 뭐 탄생 배경이라고 얘기해요. 설립 배경, 탄생 배경, 등장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하고도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뭐 이 행정사가 그 역사학을 뭐 이렇게 역사학을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만큼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어떤 관직, 흔히 말해서 공무원의 그 뭐 직급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래도 이 행정사는 정부의 이야기다 보니까 좀 더 권력에 가까운 이야기들, 그리고 뭐 그 계급, 뭐 신분에 가까운 이야기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정책의 역사, 지금 이 정책은 예전에 어떤 정책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이런 정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흔히 말해서 변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정사는 다른 과목을 들을 때 배경 지식으로 활용할 것들이 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건, 사례, 뭐 이론, 그리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폭넓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거나 뭐 나는 좀 다른 어떤 그 견해가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도 모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고 뭐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또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를 제가 좀 조금씩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추상적인 얘기를 다룰 수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가 A4 용지 20장짜리의 논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완전히 잊혀진 인물, 설마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향이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고전적인 것에 취향이 있는 분들은 이 수업이 어느 정도 흥미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주차 행정사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뭐 앞으로 뭐 평가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글로 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